40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자, 오늘 분계 연습은 74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네, 당사는 신한금융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의 60%씩 적립을 하고 적립액의 1%는 적립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 3천만 원과 수수료 3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TAT 2급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요, 요 수수료를 500번대 수수료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800번대로 해야 되느냐,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의 그 부담금이 생산직 분야에 얼마, 또 관리 사무직 분야에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비율로 이 수수료를 500번대 수수료 비용과 그리고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별로 퇴직연금 제도별로 회계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첫째, 지금 74번의 문제처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납입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산 처리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자산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이제 보통, 지금 여기서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이제 보통예금 같은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 계정이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일단 되고요. 만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할 때는 자산 쪽에 투자자산 그룹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와 같이 연금을 불입할 때 수수료가 1%의 적립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되는 경우는 그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시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으로요.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비용이 우리가 500번대 수수료 비용도 있고 800번대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생산부에 해당되는 부담액이고 1,500은 영업부나 관리부서의 부담분이다 라고 하면 이제 절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도 15만 원은 500번대로, 또 15만 원은 800번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판관비가 될 수도 있고 제조원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납입액이 어느 파트의 납입액인가 요거 보시고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FAT 1급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저 비용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적립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 처리하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확정 기여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액이 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퇴직급여 처리를 합니다.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요. 네, 대변은 이제 보통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일단 자산으로 잡았다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저 운용자산에서 인출해가지고 지급하거나 또 일부는 회사에서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들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이제 근로자가 알아서 일시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든지 근로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퇴직자 발생했을 때 회사는 회계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확정 기여형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도 정리가 되면은 74번. 네. 그래서 74번의 분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확정 급여형이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3천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30,399,000 나면은 수수료 비용 30만 원.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이 이제 800번대인지 500번대인지는 이 문제로는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75번 문제 가볼까요?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 3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서 신한금융에다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입금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게 이제 거래처까지 알려줬으니까 이제 코드도 신한금융으로 코드 입력해야 돼요. 그 전표 입력하실 때는 3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운용수익 퇴직연금 운용자산 운용수익. 개정 과목 이름이 너무 긴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개정 과목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실무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이론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표 입력 문제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은 입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퇴직으로 검색을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수익이었더라?
개정 과목이 없네. 여기서는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한번 답지 한번 보겠습니다. 75번. 예,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말은 좀 빠지네요. 예, 요거 빼고 퇴직연금 운용수익. 예, 왠지 개념과목 이름이 너무 길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운용수익 하니까 퇴직연금 운용수익. 예. 그래서 이게 실무시험으로 나오면 개념과목으로 만들어 놨을 테니까 퇴직으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분개하시고, 거래후 결합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산 증가 대변의 영업의 수익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수익 발생,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는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한국상사는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원, 제조에 100만원, 관리에 50만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했습니다. 네. 자,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아니고 납입액이 전부 퇴직급여라고 말씀드렸죠. 퇴직급여. 그러니까 퇴직급여는 비용이니까 제조에 100만원은 500번대로, 관리 부분에 50만원은 800번대의 퇴직급여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퇴직급여가 2번 입력되는 거예요. 500번대 퇴직급여로 100만원, (800번대) 퇴직급여로 50만원, 현금 납부했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확정기여형의 그 부담금 납입액은 전부 비용 처리하시는데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이다. 다음은 77번 문제 볼까요? 사무직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퇴직급여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퇴직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1200만 원이고요. 세금이 40만 원, 차감 지급액이 1160만 원. 홍길동 씨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2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의 내역은 가입한 내역은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1200만 원의 퇴직급여 중에서 이미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할 때 비용 처리를 다 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 비용 처리했죠. 200만 원은. 그러니까 이번에 지급할 때는 1000만 원만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77번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200만 원을 부채 감소로 상계시키고 전기 결산 때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부채로 설정을 충당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길동 씨가 퇴사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 20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을 다 부채 감소시킨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비용은 전년도 기말에 결산할 때 퇴직급여로 충당금을 설정했던 것처럼 퇴직급여로 그냥 비용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비용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변이 예수금이 있고요. 40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 1160만 원은 어떻게 지급했나요? 보통예금에서. 네, 그래서 보통예금 한국은행. 여기서 1160만 원이 감소하죠. 네.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미소님? 네. 이 분계에서요. 지금 77번의 이 거래에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거래에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강미소님은 뭐라고 할까요? 예, 비용 발생 1,000만 원으로 인해서 예, 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예, 1,0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네. 뭐 비용 발생이 1,000만 원이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러는데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했을 때 비용 발생 1,000만 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손익에는 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으니까 질문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고 자, 78번 문제 가볼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확정급여형이죠. 생산직 직원 김수연의 퇴직 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2,000만 원하고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4,900만 원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하기로 하고 회계 처리해보세요. 네.
원천징수 안 할 리는 없는데 그냥 그거는 없다고 가정하고 한번 회계 처리해 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김수현 씨 퇴직금을 지금 2,600만 원 지급한 겁니다. 그렇죠? 김수현 씨 퇴직금을 2,600만 원 지급하면서 그 시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니까 4,9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거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보라님이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2,600. 네,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신한. 네, 거기서 600만 원.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요.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600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77번에서와 똑같이 네, 퇴직급여 처리하는. 근데 아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게 78번에서 보니까 생산직 사원이라고 했는데 뭐 생산직 사원이라고 해서 지금 비용 처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수현 씨가 생산직 사원이냐 판매직 사원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직접 이 회계 처리하고는 현재 관련성이 없어요.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900만 원이 있다. 1,900만 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700만 원이? 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여기가 1,900이 되고 모자라는 700을 퇴직급여로 하면서 500번대 퇴직급여로 처리해야죠. 네. 그래서 굳이 왜 78번의 문제를 앞에 생산직 직원 김수현이라고 했는가? 네. 지금 이 문제의 그 분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네요. 자, 그러나 하여튼 그 문제는 TAT 2급에서는 아무개가 퇴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부서 사람인지를 꼭 얘기할 겁니다. 네, 관리부서 사람인지 생산부 사람인지 그 소속을 분명히 문제에다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구분을 해야 된다. 자, 79번 보겠습니다. 5년간 근속한 영업부 사원 노성호 씨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 후에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노성호 씨 영업사원의 퇴직금은 1,800만 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국민연금 전환금 회사 납부액이라 퇴직금, 국민연금, 전환금, 회사 납부액. 국민연금. 노성호 씨의 국민연금을 회사가 퇴직금에서 예, 납부해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퇴직금 지급할 때 200만 원 빼고 지급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전세자금 대여금 500만 원.
네,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회사가 회계 처리해 놨네요. 네, 우리가 퇴직할 때는 회사에 진 빚을 다 갚고 퇴직해야죠. 그래서 이 500만 원도 노성호 씨가 회사에 빚을 진 것입니다. 그 다음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만 원이 있고 단기에 상기 외에 퇴직금 지급 내역은 없으니까 이 기초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약간 복잡한데요. 자, 차변에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 부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800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퇴직급여. 영업부 사원이니까 판매관리비 800번대 코드에 퇴직급여를 찾아서 입력해야 되고요. 자, 이제 대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변이 이제 이것저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전환금. 이 회사에 국민연금 전환금이라는 아마 개정 과목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200만 원 차감하고 지급액에서 차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세자금. 이거는 개정 과목이 주, 임, 종,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그래서 자산 감소 시키고 그리고 세금, 예수금 50만 원 공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정산한 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네, 요 세 가지가 정산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는 얼마가 인출이 돼야 되느냐? 해보면 되는데 750이니까 1,050만 원이죠. 네. 이렇게 하면 대차가 맞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전환금, 주임종, 단기채권, 예수금, 보통예금. 이 분계를 하니까 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회사 퇴직할 때, 제 와이프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네,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네,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저것 까니까 받아올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때 회사에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 직원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돈을 좀 헤프게 쓰는 바람에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막 대출해서 썼죠. 네, 그래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퇴직을 딱 했으면 퇴직금을 딱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기 관리를 못해요. 굉장히 부족한 그 사람들이 남자예요. 꼭 그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참, 그래서 좀 우스웠는데 저도 뭔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는지. 그래서 빚지면 안 돼요.
지금 빚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돈도 벌 수가 있고 그러지, 자꾸 빚지고 하면 안 되더라고. 자,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역협회에 일반 회비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무역협회 회비 가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오포정보협회 임의단체에다가 일반 회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세법상 처리로 해라. 이제 법인세법상 처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네, 법인세법상 처리. 자, 이걸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부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이 세금과 공과금에는 한도 금액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우리가 그 회사에서 비용, 법인의 비용을 처리할 때 뭐 복리후생비에 한도가 있다든가, 뭐 세금과 공과금에 한도가 있다든가, 여비교통비에 한도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라든가 이런 거 한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부금도 이제 그 기부금이 어떤 기부금인지 그 법인세법상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자, 그래서 무역협회 법정단체에다가 회비를 내는 것은 공과금으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적절해요. 네,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해서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포정보협회라는 임의단체고 거기에 일반 회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법인세법에서 이거는 기부금 성격으로 봅니다. 기부금 성격. 네. 그래서 80번,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정단체의 일반 회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뭐 무역협회보다는 상공회의소 회비가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그러니까 우리 법인들이 대한상공회의소 아마 회원들이 경제단체 중에서 제일 클 거예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도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같은 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도 세금과 공과금 적절합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의 그 회비 같은 경우는 영업, 그러니까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우리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죠. 자, 그러면은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은 20만 원. 기부금은 10만 원. 대변에 현금이네요. 현금이면 30만 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1번 문제로 가볼게요.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로 12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등록 관련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주소 변경을 해가지고 회사 등기부 등본을 변경하면서 등록세, 이건 세금입니다. 예. 수수료, 이건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은 12만 원.
수수료 비용은 10만 원. 대변의 현금이죠. 22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회사 주소가 아니라 대표이사 주소도 저걸로 볼 거예요? 네.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주소가 들어가나요? 이건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니까 이건 회사 업무라고 봐야죠. 네. 대표이사의 주소가 대표이사의 변경은 등기부등본에 들어가겠죠. 등기사항이니까. 네. 아마 대표이사가 주소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약간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대표이사가 변경됨에 따라 아마 이렇게 문제를 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주소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소까지 대표이사 이사 가는 것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에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오류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등기부상에 변경사항일 수가 있고 회사 주소도 등기 변경사항이니까. 다음에 82번 가보겠습니다. 82번.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 서울시에 기부했습니다. 상품의 구입원가는 1,000만 원이며 시가는 1,200만 원이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타계정 대체 거래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타계정 대체의 경우에 적요번호 8번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기부금이죠. 수재민 도와주기로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원가로.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상품인데 이 상품에서 적요 8번을 넣지 않으면 기부금 영업의 비용으로도 잡히고 매출 원가에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요번호 8번을 넣어서 매출 원가 계산에 타계정 대체를 빼도록 반영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82번처럼 이렇게 문제를 내면 굉장히 기초 수준의 문제를 내는 거고요. 네, 이렇게만 문제를 내면 이렇게밖에 분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TAT 2급 수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82번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자,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을 이렇게 서울시에 기부했습니다. 원가는 1,000만 원이고 시가는 1,200만 원입니다. 매입세의 공제를 받은 상품이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분계했던 이 분계는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상품이면 이렇게 분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제 그 6월입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기부했어요. 우리 회사 상품을. 우리 회사 상품을. 우리 회사가 만약에 신발 도소매하는 유형 상사가 아마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일 텐데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발을 수재민에게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언제 매입한 거냐면 6월 달이나 5월 달에 매입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어요. 예. 신발 공장에서 신발 사왔을 때. 자, 5월이나 6월에 매입한 상품을 기부할 때 그 상품은 매입세 공제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우리가 매입세 부담했죠? 공장에서 사올 때 부담했죠? 근데 공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언제 받게 됩니까? 5월이나 6월에 산 것은. 예, 7월 25일 신고 때 공제를 받아야 돼요. 아직 안 받은 겁니다. 그 받지 않은 신발을 기부하면은 일반 전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나. 그러나 이번에 기부한 그 신발이 3월 달에 매입한 신발이에요. 1분기에. 1월이나 2월, 3월에. 그러면 그건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겁니다. 언제 매입세 공제 받았냐면은 4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그거 공제하고 납부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 전표에 이렇게 간단히 입력할 사항이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 분괴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유형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형. 여러분들 이제 TAT 2급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유형이 몇 번일까요? 예. 14번 건별 매출. 증빙이 없는 공급이 14번 건별 매출입니다. 우리가 수재면에게 상품을 보내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런 발급 없이 그냥 상품을 양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번 건별로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공급가액란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시가로 부가세를 신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별 매출은 공급가액란에다가 120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처럼 1200 곱하기 1.1 해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120만 원 포함하면 13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표에 입력할 때는 우리가 공급가액란에다가 1320만 원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공급가액에 1200, 부가세에 120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부가세가 120만 원으로 떠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없는 거예요. 거래처 비워놓고 전자란도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요. 이렇게 이제 부가세 입력 부분을 그 윗줄을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딱 대변에 차변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딱 있을 거예요. (120만 원이) 이건 그대로 둬요. 고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뭐가 있냐면은 상품 매출이 떠 있을 거예요. 제품 매출이. TAT 2급에서는 제품 매출, 그 FAT 1급에서는 상품 매출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이거 상품 매출이 아니죠. 뭘로 바꿔야 돼요? 상품으로 바꿉니다. 상품. 네.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으로 고쳐야 돼요.
그 상품 매출에 얼마가 떠 있냐면 요 공급가액만큼이 떠 있겠죠. 제품 매출에. 그것이 아니라 이건 타겟형 대체거래니까 원가로 고쳐줘요. 상품을 1200을 그러니까 상품 매출 1200을 상품 1000만 원으로 두 번째 줄을 고쳐야 됩니다. 그림이 떠올리죠? 네. 밑에 분계에 제품 매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상품,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제품이면 제품 하면 되고요. 원가로 바꿔준다. 그리고 차변의 세 번째 줄이 되겠죠. 세 번째 줄의 차변은 기부금. 자, 아니 여기 안 끝났네. 상품의 적요 가가지고 몇 번 넣어야 돼요? 예, 적요 8번 꼭 넣어야 돼요. 예, 적요 8번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차변 바꾼 다음에 기부금을 얼마로 인식해야 돼요? 1120만 원으로. 기부금이 부가세 120만 원. 요거 기부금. 그리고 상품의 원가. 이거 기부금. 예, 상품 원가 1000만 원에 기부하는 바람에 부가세를 우리가 납부하게 됐어요. 그 부가세 납부하는 것도 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2번에 우리 책에 나온 대로 한다면은 이 상품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괄호 속에 추가로 전제를 해 주어야 요 분계가 정당한 분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줘야 된다. 알고 계세요? 출제된 적이 있고요. 예,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때는 기부를 1,120만 원어치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기부한 금액이 1,120만 원인 건가요? 기부한 금액이 상품 원가 플러스 부가세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상품의 원가 플러스 부가세. 그게 기부금이에요. 이게 그렇게 입력한 거는 부가세 예수금을 빼내려고 그렇게 입력한 거고 밑에서 수정하는 거죠. 네. 그 위에 입력한 이 공급가액 1200만 원은 이 부가세 산출을 위해서 과세 표준이니까 과세 표준은 1200이 맞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200만 원이 과세 표준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 잡히는 거하고 회계장부에 기부금 잡히는 거는 달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 표준으로 1200, 그 다음에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120, 그게 똑같은 안에 들어가요. 기타. 우리 그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에 보면 기타라고 있어요. 거기에 14번 건별이 들어가요. 네. 자, 잘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83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격리 직원의 세무 개정세법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 후 강의료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다음에 기타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네. 자, 강의료 5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게 83번 문제죠? 83번. 차변에 교육훈련비 처리하면 되죠? 교육훈련비.
자, 어느 부서 사람이냐 하면은 격리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훈련비는 800번대 코드를 찾아서 교육훈련비를 해야 되고요. 생산부 직원들을 교육했다 그러면 500번대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시면 돼. 50만. 자, 대변에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별도니까 44,000원을 원천징수했네요. 예수금 44,000원. 지방소득세 별도. 소득세가 40만 원이면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44,000원이 되고요. 이걸 차감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인가요? 한국은행 44,000원 빼면 45만 6천원이죠. 응? 예수금 44,000원이요? 소득세가 4만 원이니까. 근데 가로 열고 지방소득세 별도 그랬네요. 예, 더한 거예요. 네. 근데 지방소득세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소득세의 10%. 그래서 44,000원. 자, 이거는 지금 필요경비 소득금액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타 소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게 맞게 계산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러분 강의가 직업이 아닌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강의를 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 맞죠? 필요경비를 몇 퍼센트 인정해 주죠? 네, 60%죠. 그러면 강의료를 5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50만 원 받기로. 그러면 60%가 경비예요. 그럼 65, 30. 그래서 60% 필요경비를 뺀 겁니다. 그러면 이 강사의 기타 소득 금액은 20만 원이죠. 네, 필요경비 뺀 것이 소득 금액이니까.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2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지수 세율이 20%예요. 기타 소득은 20%. 그러니까 20만 원의 20%는 4만 원이죠. 20만 원의 20% 4만 원 맞죠? 그래서 4만 원이 소득세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4,000원이 되니까 44,000원. 산출 근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83번까지 다음 시간에 84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